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6단원의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책으로 세상 읽기라는 부분이고요. 학습 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라는 것을 통해서 책, 글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의사소통하는,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 의사소통, 상호활동,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라는 거를 배우는 그런 단원이고요. 이런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생각 열기 보시면 생각 열기 부분에서는 노랫말이 나와 있죠. 유명한 노래 다 알고 계시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인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여기 부분 보시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였고 항상 나의 어렸을 때 바쁘게 일하셨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에 계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항상 여기 나오는 뭐 별사탕, 라면땅 이런 거 혹시 알아요? 이런 거 사오셨던, 그리고 새벽에 퇴근하실 때 항상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런 나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자. 이 노래가 사실 지금 현재 자이언티를 있게 한 그런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인이 됐던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뭉클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랫말을 볼 때도 이 노랫말 내용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는지를 포인트로 놓고 찾아보시면 요 생각 열기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을 잘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거 질문해 보자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두 번째 거, 글을 읽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하나랑 거기 아래다가 하나 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됐어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이제 뒷장 넘어가시죠. 자, 교과서 페이지는 292쪽 넘어갈게요. 바로 학습 활동의 활동 1번.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 읽기 볼게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최악의 저출산, 이제 한 명도 안 되는 0.9명까지 가게 됐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최악의 저출산 현상에 관련된 칼럼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갈래부터 먼저 간단히 정리할게요. 갈래는 칼럼이고요. 칼럼 정리해 두시고요. 칼럼. 그 다음에 성격은요, 분석적. 그 다음에 설득적. 분석적, 설득적. 그 다음에 제재, 중심 소재 제재는 저출산 현상. 그 다음 주제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 특징 두 가지만 쓰죠. 첫 번째, 통계 자료를 이용해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함. 통계 자료 인용해 주장의 신뢰성 확보. 그 다음 두 번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봅시다. 최악의 저출산 현상 해결책은 공동육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내 출산과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한, 여기서부터 묶어요. 2000년 이래 올해
5월에 가장 적은 신생아가 태어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도 신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여기까지 묶으셔서 거기 묶어서 쓰세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신생아와 혼인 건수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최저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묶으셔서 첫 번째 문단 정리합니다. 사회적 문제 소개. 사회적 문제 소개하고 땡땡 하고 뭐 화살표 알아서 정리. 사회적 문제 소개했고요. 거기에다가 화살표하고 쓰세요. 신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감소. 사회적 문제 소개, 신생아 수와 혼인 건수 감소. 됐죠? 두 번째 문단.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그 다음 또 묻죠.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요거 동그라미 1. 그 다음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요거 동그라미 2. 묶어서 쓰세요. 저출산 현상의 해결 방안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됐어요? 저출산 현상의 해결 방안 1하고 2. 됐죠?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다음에 또 줄치죠.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요거 묶으셔서 거기다가 정리.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첫 번째.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묶으세요.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직접 연결되며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해 노동력 약화를 불러온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묶어서 쓰세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 저출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어서 더 큰 문제예요.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수록 자, 그 다음 줄치죠. 세대 간 불화, 갈등이 심화되고요. 요거 동그라미 1. 그 다음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도 점점 증가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란 뜻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됐나요? 요거 동그라미 3 뭐겠어? 문제점이지? 거기다 써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점 1, 2, 3. 저출산 앤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점 1, 2, 3. 됐죠?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점 1, 2, 3. 따라서 각급 학교나 언론, 시민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널리 알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자 정리할게요. 문단 정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첫 번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첫 번째 하고 땡땡.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하는 것. 요게 두 번째죠. 거기 묶어서 정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 두 번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 두 번째. 우리 사회는 그 다음 점점 일자리가 줄어서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묶으셔서요. 오늘날 일자리 환경의 변화 1, 2 정리됐어요? 오늘날 일자리 환경의 변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날 일자리 환경의 변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리고 몇 장 넘어가셔서 또한 인간 수명이 늘어나서 생산 가능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거기 보이죠?
고령자들의 근로 기간이 또 연장되고 있어요. 요게 변화 세 번째. 자, 오늘날 일자리 환경의 변화 앞에 거 하나 둘 요거 세 번째.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 무조건 여기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다. 보기 묶으셔서 정리.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반론.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반론. 출생률 높이는 정책에 대한 반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정 인구가 정확하게 계산되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묶으시고 요게 두 번째죠. 요게 노력 2. 어떤 노력이라 그랬어? 그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두 번째고요. 자,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이기 위한 노력 두 번째. 뭐 계산을 하고요? 국내 적정 인구 규모의 정확한 계산. 적정 인구 규모.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그쵸? 국내 적정 인구 규모의 정확한 계산. 됐죠? 자, 그 다음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 묶어서 혼인 건수가 출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있어? 거기다 쓰세요. 혼인 건수가 출산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금의 결혼 정년기층은 아이 덜 낳기 운동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그 다음 조치죠. 대개 2명 이하의 형제 속에서 성장해서 다자녀 가정이 매우 낯설므로. 자, 여기 묶으시고 정리해서 써요.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의 특징.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의 특징. 결혼하고 다자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방송매체 등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다음 줄치죠.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알리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요거 묶으시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다시.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첫 번째.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1하고 얘는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 홍보. 새로운 육아 문화 이루기 위한 노력 1하고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 홍보. 됐어요? 그 다음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하는 일. 요게 두 번째죠. 자, 요거는 묶어서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두 번째. 새로운 육아 문화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두 번째. 자,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그 옆에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을 걱정해서 이렇게 연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거기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 휴식을 편하게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자, 요거 묶어서 일단 동그라미 1 쓰시고. 그래야 여성이 부담을 덜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조부모, 부모, 손주들이 함께하는 다세대 공존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정착하여 대가족 공동체 복원. 요게 두 번째.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지역, 기업 단위로 공동 육아시설 확충해서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 형성. 요게 노력 세 번째. 요거 묶으셔서 한꺼번에 쓰세요.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세 가지예요.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세 가지 하셨어요. 그래야만 한국의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마무리했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다시 정리합니다. 자,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두 번째고요.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두 번째 하고 땡땡.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의 정착.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의 정착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뒷장 294쪽 1번 문제. 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뭐겠니? 딱 봐도 보이잖아. 그치? 정리할게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 그리고 관련된 구체적 실현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라 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였지? 요거부터 먼저 쓰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했어요.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해결 방안 첫 번째에 대한 실현 방법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정리할게요.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두 가지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해결 방안,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에 대한 실현 방법도 역시나 두 가지. 첫 번째, 자,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 이유와 함께 정리를 해봐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높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누구나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부터 먼저 보장해야 한다라는 거 이유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동의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한다. 육아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육아 부담을 나눈다면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 되셨죠? 정리하셨으면 체크해 두시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생각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번.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해보고 공유해보라 라고 했는데 자신이 속한 상황, 사회문화적 상황, 의견 간단히 예를 한번 해봅시다. 사례 한번 볼까요? 내가 속한 상황, 학생의 입장이니까 아직 결혼한 사람 없죠? 정리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친척들이 혹은 뭐 사촌, 형, 누나 뭐 등등등
자,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친척들이 주위에 많다. 사촌들이 많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상황.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세계의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 당연히 심각하겠지? 거기다 간단히 정리. 출생률 저조로 노동 가능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 이걸 토대로 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공통되거나 새로운 의견. 공통된 의견은 실제로 사실일 테니까 결혼 자체를 많이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낳지 않고 둘이 사는 그런 부부가 많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공통되겠죠. 새로운 의견은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출산 장려금이라던가 아니면 자녀의 학비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얘기와 좀 더 새로운 의견이 되겠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 확대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 이후, 이전과 이후의 생각의 변화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거는 본인들이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활동 2에 보시면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성찰할 만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랑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보통 수행이나 여러 가지 모둠 활동을 통해서 실제 그런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책을 정해서 이거랑 관련된 또 역시 여러 가지 모둠 활동 토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쭉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쭉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수행이랑 관련된 것들이라 한번 학교에서 모둠별로 활동을 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한번 학교에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말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거는 301쪽 301쪽 가셔서 거기 짜잔 어디 갔니? 자, 거기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부분 마무리 보이죠? 자, 책이나 글을 통해서 자, 독자 보이죠? 독자는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 보이지? 독자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구성한다.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있죠.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맥락이라고 하고 의미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읽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읽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독자는 여러 사회 구성원들과 책이나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서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읽기라는 과정이 이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거. 그래서 읽기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회적 문제, 성찰할 만한 그런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읽은 다음
실제로 그래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대안 찾아보고 사회적 문제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현재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그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공유, 소통을 해보고 실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는 것 그게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것 중에 친구들과 공통의 주제를 다룬 글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본 후 그 다음 마지막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었을 때 뭐가 가장 좋냐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다 정리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크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3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